근데 김성태 전 회장이 지금 이제 태국에 현재까지는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내일 오전 8시쯤에 인천공항에 도착을 하는데 KBS와 전화 인터뷰를 가졌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제일 관심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김성태 전 회장이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가 어떠한지 이제 이 질문이었는데 김성태 회장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요,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만날 만한 계기도 없었고 만날 만한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 사람을 내가 왜 만납니까? 이재명 때문에 지금 김성태, 나의 인생은 초토화됐습니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지난 13일, 그러니까 사흘 전에 한 유튜브 방송에서 이재명 대표가 김성태 전 회장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그 쌍방울과 이재명은 대체 무슨 관계입니까? 내 제가 전에 한번 그랬죠. 내가 인연이라면 이거 내 사입은 거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대한민국 최초로 대한민국 지방정부의 초청에 응해주신 북측 대표단 여러분, 역사적인 발걸음을 온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경기도가 한반도 평화를 넘어 동북아시아 평화 경제 공동체의 중심으로서 모두의 번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에 방금 본 영상은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인 2018년에 경기도가 주최한 이제 북한의 인사들도 와서 한 킨텍스에서 한 행사였는데 저 당시에 이제 아태협이 관여가 돼 있습니다. 저 행사에. 근데 그 아태협의 사실상의 비용적인 지원을 쌍방울 그룹이 했다. 그래서 저 행사에 비용을 지원받은 것도 조금 수상하다. 검찰은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저 영상이 갑자기 나와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배경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자, 쌍방울 관계자가 김성태 귀국해서 검찰 수사에 협조할 것이다. 밝힐 것은 밝히고 아닐 것은 아닌 것이라고 하겠다. 근데 김관욱 교수님,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쌍방울 김성태 회장과의 의혹은 크게 뭐 변호사비 대납, 대북 송금 의혹,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남북 교류 행사 비용 지원 문제. 이재명 대표는 나는 쌍방울과의 인연은 속옷 하나 사입은 것밖에 없다. 글쎄요, 뭐 이거 완전 극과 극을 엇갈리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 사안은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를 대납했느냐의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예컨대 대북 관련해서 행사를 할 때는 기업들한테 찬조금 같은 것들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한다 그러면 그게 불법이냐? 그러면 그 불법 여부는 이제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것이 이재명 대표와의 유관 관계는 확인할 길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일 핵심은 실질적으로 변호사비를 대납했느냐는 것인데 지금 김성태 씨도 반복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줄 이유가 없다는 것이고 지금 이재명 대표도 내복 하나 사입은 거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안은 매우 간단해요. 준 사람은 예컨대 김성태 씨잖아요. 받은 사람은 지금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의 같은 로펌에 있는 변호인이거든요. 그분이 누구라는 것도 다 알아요.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 중에 한 분이었던 특수부 검사 출신이거든요. 그분이 M&A 과정에서 일종의 이제 보증금 쪽으로 받았다가 다시 돌려준 그런 금액인데 이거를 이 대납을 했다. 예. 그리고 대선 때부터 지금 이재명 대표가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농협이라든가 몇 개 구좌에서 2억 5천을 지금 보냈다고 몇 번이나 확인을 했고 그건 검찰은 반복적으로 진짜 이거 계좌를 확인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아직도 왜 이 얘기가 계속 나오는지 네. 사실상 이해하기 어렵죠. 근데 최평론가님,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이재명 대표는 나는 왜 자꾸 내가 김성태랑 나랑 왜 자꾸 이렇게 엮으려고 하십니까? 나는 쌍방울과의 인연은 이 네이 하나 삽입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김성태 전 행장도 나는 이재명이라는 사람과 전화 한 통 한 적도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고 검찰은 근데 뭔가 계속 혐의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뭐 검찰이 혐의가 있다라고 보기보다는 예. 좀 이제 의심스러운 대목이 굉장히 많다. 근데 규명이 안 된다. 김성태 전 회장이 그 해외로 도피해서 예. 뭐 이게 보다 정확한 표현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작년 11월 달에 검찰이 쌍방울 그룹의 고위 임원 한 사람을 그 소환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임원의 녹취록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녹취록. 그 예. 녹취록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재명 대표와 성태형하고는 가깝지라는 녹취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녹취록이 본인은 그게 와전됐다고 주장을 하는데
전원은 좀 와전이 될 수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녹취는 와전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작년 11월에 그 임원이 검찰 조사를 받았다. 그 결과는 아직 언론에 보도된 거는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부분 하나 있고, 그다음에 지금 뭐 이재명 대표 변호인 중에 뭐 한 사람만 무슨 그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변호사와 같은 로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그게 아니고요.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 중에서 5명이 쌍방울 그룹의 본사나 계열사의 그 감사나 사회이사로 취업한 게 확인이 됐어요. 아하. 자, 그러면 우리가 1명, 2명 정도면 뭐 우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무려 5명. 거기다가 이재명 대표 경기도지사 시절에 수석을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 중에 2사람. 그리고 오늘 아침에 또 나왔지만 이해찬 전 대표의 보좌관 출신도 쌍방울그룹과 연관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만 해도 벌써 8명이에요. 아이고. 이재명 대표 주변에. 네. 자, 그러면 이게 전적으로 우연일 수 있을까? 아니면 왜 이재명 대표를 변호했던 사람들이 전부 쌍방울그룹에 그렇게 5명씩이나 연관이 들어가서 될까? 저게 그러니까 그 사회이사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변호사비하고 이렇게 상계하지 않았는가? 예. 뭐 이런 의혹을 가지고 있는 거죠. 검찰도 그런 의혹이 뭐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